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자산운용사의 본부장님이신데 요즘 시장을 보면 성호전자 같은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그런 특정 종목에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과연 내가 원하는 수익이 곧바로 찾아올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의 종목은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교적 안전한 대안으로 상장 지수 펀드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신다면 상장 지수 펀드보다는 오히려 전체 시장 지수의 흐름을 꾸준히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대기 투자자분들은 지금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은 애매한 시점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까요? 과거 110만 원대까지 무섭게 치솟았던 고점의 가격에 비하면 지금은 확실히 가격적인 매력은 생겼는데, 주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지금 당장 시장에 진입해도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죠. 가장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단기 목표 주가가 20만 원대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머무를 수도 있고, 경제 이슈가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으면 30만 원은 한참 동안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여 진입할 때는 반드시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매력적인 구간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많이 채운 분들은 굳이 위험을 안고 추가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훌륭한 타이밍에 진입하여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당장 서둘러서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단지 손절매의 목적이 아니라 명확한 자금의 사용처가 생겼을 때만 전략적으로 현금화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성공적인 투자 수익으로 평소 간절히 꿈꾸던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스포츠카를 기분 좋게 구매하겠다는 확실한 삶의 목표와 용처가 있다면 쿨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돈을 쓸 사용처가 없거나 단순히 남들이 공포에 질려 두려워할 때 나 혼자만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막연하고 위험한 욕심으로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훌륭한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나 기초 체력에 그 어떤 치명적인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시장의 도도한 흐름을 관망하며 가만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인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기업의 기초 체력에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매도 판단은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가서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어지러운 이 순간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투자 원칙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 가치가 훼손되었는지를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은 맡겨진 고객의 거대한 자금을 쉼없이 지속적으로 굴려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코스피와 코스닥을 부지런히 오가며 트레이딩을 수행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고도의 전문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완벽하게 모방하기 힘들고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시장의 작은 노이즈에 부하뇌동하지 말고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우직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본부장님으로서 최근 시장의 거센 하락 조정을 겪으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눈여겨보고 매수하시거나 반대로 매도하신 특정 산업군이나 섹터가 혹시 있는지 투자자로서 몹시 궁금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치열하게 열려있는 민감한 상황이라 오늘의 정확한 매매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시장 지수가 7%에서 11% 가까이 무섭게 폭락했을 때 저희는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저희 운영팀은 철저하게 오직 국내 주식시장에만 집중하여 가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전체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하여 저가에 매수했던 물량 중 일부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전체 운용 자금 100억 원 중에서 폭락장의 절반을 몽땅 매수하고
반등장에 전부 매도하는 식의 극단적인 투자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철저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통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 말 무렵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기만 하면 매일같이 돈이 복사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호황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시장 전체의 멱살을 잡고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 시기에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하여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전망이 밝고 훌륭한 산업 섹터라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상품 투자는 가급적 권장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작을 때나 클 때나 상관없이 레버리지는 위험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철저하게 맞지 않는다면 피해야 합니다. 물론 수익금을 크게 불리기 위해 고위험을 감수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중간층 투자자들에게 권고할 만한 좋은 상품은 결코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나 전문가들조차도 레버리지 투자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함부로 시도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하고 피하는 아주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3월부터 다가오는 6월까지의 상반기 시장을 길게 내다볼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비중을 실어 담아가야 할 유망한 섹터는 어디일까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돌발적인 전쟁 이슈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정점은 아마도 2분기나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연말이나 후반기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상반기 내에 확실한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시장에 팽배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자 컨센서스입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무섭게 치솟아서 상승 각도가 점차 둔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향후 주가가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감과 극도의 흥분 상태를 전부 반영하여 고점을 형성할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일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5월에서 7월 사이가 시장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지만 이번에는 돌발 변수들 때문에 상승세가 일찍 꺾일 위험도 존재합니다. 산업 섹터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대한 기술 혁신과 병목 현상의 중심에는 단연코 인공지능이라는 압도적인 테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든 말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투자를 강행할 것입니다. 물론 고금리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약한 기업들도 생겨나겠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핵심 기업들의 투자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담아야 할 최우선 섹터는 인공지능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반도체와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치까지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중간에 멈출지 몰라도 매수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이 주도 섹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굵직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시기 전후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전략을 짜는 한편 3월에 새롭게 출시되는 코스닥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로 인해 유입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점검해야 합니다. 코스닥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가 실제로 시장에 공식 출시되는 그 순간에는 선반영된 기대 심리가 사라지며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다가오는 3월 16일에는 글로벌 기술 행사인 GTC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어서 대형 반도체 기업들과 코스닥 시장 사이에 복잡한 수급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전망하지만 사실 기업들의 정확한 실적 추정이 어려워 뚜렷한 수치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에서 40배를 넘나들고 있는데 과거 경험상 40배를 초과하면 곧바로 하락세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 2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몰려드는
비정상적인 폭등 장세가 펼쳐진다면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실적이나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 드물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수익을 쫓는 투자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전체 주식 시장에서 코스닥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대비 대략 10% 초반에서 중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2017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평균 10%에서 14.5%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자금을 배분할 때는 시장의 평균적인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여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이내가 적당합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지루하게 안 간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코스닥 중소형주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고수들만이 위험을 감수하고 코스닥 비중을 20%까지 늘려볼 수 있습니다. 성호전자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코스닥 개별 중소형 종목들의 복잡한 사업 구조를 일반인이 완벽하게 분석하고 투자 타이밍을 잡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개별 기업 분석의 높은 진입 장벽과 변동성에 지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대안으로 상장지수 펀드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자체는 훌륭한 투자 도구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보니 자꾸만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묵직한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 매매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에 자금을 묻어두시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상적인 자산 배분 비율은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의 50%를 담고 나머지 절반으로 개별 종목과 상장 지수 펀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가 안전하긴 하지만 투자자 스스로 기업을 탐구하고 시장을 배우기 위해서는 20에서 30% 정도는 개별 종목 투자에 직접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만약 바쁜 본업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깊이 있게 공부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고민하지 말고 시장 지수 자체를 사야 합니다. 증시가 6,000포인트를 향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다면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지수 추종 상품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잦은 매매는 결국 증권사에 막대한 수수료만 지불하게 되므로 인덱스 펀드는 최소 1년 이상 길게 가져가고 단기 트레이딩은 소액으로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은 이처럼 다양한 투자 상품의 비중을 조절할 때 단순히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같이 정밀한 엑셀 프로그램으로 계산하고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수억 원의 엄청난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그들도 시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투자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 역시 미래를 완벽하게 맞출 수 없으므로 본인의 투자 철학과 잘 맞는 사람의 의견만 취합하고 맞지 않는다면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화제를 전환하여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전쟁, 특수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방위산업 관련 섹터에 지금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주의 경우 하루하루의 흐름이 매우 거칠고 시장의 반응 속도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투자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특정 방산 기업의 주가가 무서운 속도로 급등하여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첫날 상한가에 진입한 것은 장기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주가는 다시 급락하겠지만 무기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한다는 필수적인 수요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게다가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갈 곳 없는 수급이 방산주로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비정상적인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비이성적으로 급등락하는 테마주들은 일반적인 가치평가 모델로는 정상적인 분석과 접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순식간에 급락할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공식적인 목표 주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몰릴 때는 일시적으로 그 목표치를 훌쩍 초과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상향 조정되기도 전에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과 탐욕이 주가에 먼저 빠르고 강력하게 선반영되는 특수한 구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실적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여 새로운 목표 주가를 내놓으려면 며칠에서 일주일이 걸리는데 하루 이틀 만에 폭등하는 주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발표된 이익 전망치보다 향후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한계치를 미리 냉정하게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오랜 기관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특정 섹터로 강한 매수세가 몰릴 경우 기존 목표 주가보다 보통 15% 정도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목표 주가 대비 15% 이상의 추가적인 초과 상승 구간은 순전히 시장의 광기와 수급이 억지로 밀어올리는 매우 위험한 투기적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합리적인 목표가에 도달하면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미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곧바로 아직 오르지 않은 다른 유망 섹터를 발빠르게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전체에 마음 편히 투자할 만한 다른 매력적인 섹터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비싸진 종목에라도 수급이 계속 머물면서 기형적인 상승을 만들기도 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즐기며 위험한 폭탄 돌리기 게임에 참여할 생각이 아니라면 주가가 목표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서서히 매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운 좋게 목표가를 넘겨 보유하고 있다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음 애널리스트의 상향 리포트가 나올 때 10% 정도의 추가 수익만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정유산업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섣불리 방향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장 다음 주 초반에 유가가 $85 선을 뚫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상승세를 멈추고 꺾일지에 대한 단기적인 결론이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유가가 $85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나 강력한 직감이 있다면 기존 보유자는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 투자자는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하므로 이는 철저하게 투기적이고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강심장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면 테마주 매매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외국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방위산업의 수주 규모는 어느 정도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좌우되는 유가가 도대체 얼마까지 갈지는 일반인이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유가가 $100까지 간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95에서 갑자기 전쟁이 끝나며 꼬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처럼 계산적으로 실적이나 목표, 주가를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캄캄한 영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직 단기 매매에 능통한 최고수 트레이더들만의 치열한 전쟁터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거래 시간 연장 기대감으로 한때 크게 상승했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증권주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엄청난 규모의 시중 자금이 들어와 매매가 활발해지면 증권사들의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증권사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 가치 평가가 낮아져 주가가 다시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증권주에 새롭게 진입할 때는 과거의 높은 전고점을 쉽게 회복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시장 전체의 일일 거래 대금이 130조 원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미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단타 매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불나방 같은 장세가 예상된다면 소매 영업에 강점이 있는 키움증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형 우량주 위주로 묵직하게 투자한다면 삼성증권이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중소형 테마주보다는 시가총액이 튼튼한 대형주를 선호하므로 삼성증권이 보유한 다변화된 수익 구조와 싼 밸류에이션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투자 매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반면 키움증권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주식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빠르게 높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쓸어 담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다른 대형사들은 이미 다양한 투자 재료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으므로 굳이 지금 당장 새롭게 비중을 늘려야 할 만한 강력한 매력은 부족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이 고액 자산가 위주의 안정적인 우상향 장세인지 아니면 개인들의 변동성 장세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중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별 증권사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헷갈린다면 증권산업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증권상장지수 펀드를 매수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현금을 온전히 쥐고 있는 투자자라면 3월의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한다면 가장 먼저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든든한 현금 비중으로 안전하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절반인 2천만 원 정도는 현재 시장의 거대한 병목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전력 변압기 관련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반도체 칩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반도체와 변압기 섹터에 든든하게 채웠다면 남은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은 본인의 분석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개별 종목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별 종목을 고를 때는 단순히 막연한 감에 의존하지 말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신규 분석 리포트가 갑자기 등장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테마주들이 화려하게 날아갈 때 시장의 소외를 받아 억울하게 가격이 짓눌려 있었지만 결코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완전히 버려지지 않은 종목이 훌륭한 타깃입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너무 작은 소형주보다는 5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묵직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대형주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바쁜 일상 탓에 개별 종목을 치밀하게 공부하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도체와 변압기 상장지수 펀드만 매수하십시오. 굳이 억지로 잘 모르는 개별 종목에 뛰어들 필요 없이 핵심 섹터의 상장지수 펀드만 보유한 채 남은 자금은 차라리 현금 상태로 관망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혹시 모를 코스닥 시장의 단기적인 반등이나 예상치 못한 폭등에 대비하고 싶다면 전체 자금 중 500만 원 정도만 코스닥 인덱스 펀드에 가볍게 담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에는 3월 16일 무렵으로 예정된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출시와 GTC 컨퍼런스 일정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형 기술 이벤트와 굵직한 수급 변화가 맞물리는 그 시점의 시장 반응을 냉정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유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리밸런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전략적 대응과 리밸런싱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다가오는 4월 초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은 향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시장 전체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보수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4월 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 혹은 그 다음 날에 본부장님을 다시 모시고 시장의 향방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지러운 폭락장 속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솔직하고 깊이 있는 투자 철학을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가 변동성 장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훌륭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자산운용사 본부장님과의 특별한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